안녕하세요. 나는 간호사다 나간사 진행을 맡은 권진영입니다.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100가지 일을 해야 하는 100일의 전사라고도 하죠. 오늘은 간호사라는 쉽지 않은 길을 꿈꾸며 매일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미래의 간호사로서 실습에 나선 간호학과 학생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박현빈 학생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정도 실습을 하고 있는 경남정보대학교 4학년 박현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4개월 정도 실습 중인 경남정보대학교 4학년 이솔입니다. 안녕하세요. 1개월 반째 실습 중인 부산보건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이정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개월 반째 실습 중인 부산보건대학교 3학년 진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3학년, 4학년들이시죠? 네. 네.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내려고 하는데 나이팅게일 선서 중에서 나이팅게일 선서 다 하시죠? 네. 네. 다 공부하셨잖아요. 간호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는지. 저 5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5번. 7번. 7번. 자, 나머지 2분. 8번. 8번. 너무 많이 나가지 마세요. 5번 아까 틀렸잖아. 아, 5번이요? 네. 4번? 4번 정답입니다.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민수 학생부터. 네. 네. 저는 어머니 병간호 하다가 음.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이 많아서 저도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자 이렇게 네. 진로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다 나으셨어요? 아, 네,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다. 정말 감사한 간호사 선생님들이죠. 네. 우리 학생.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 약간 의료 관련은 아니지만 봉사활동하는 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선택하고 싶어서 간호에 대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설 학생? 아, 네.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 때 적성검사, 적성검사를 했을 때 항상 압도적 1순위로 보건 쪽이 나왔었기도 했었고 또 이제 사촌 언니들이 간호학과를 진학을 해서 간호사를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간호사가 되어야 집안에 그런 보건 의료 쪽에 네. 많이 네, 있으시구나. 또 우리 현빈 학생.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좀 좋아해서 그쪽으로 비전이 좀 있고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곳을 좀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간호학과가 좀 괜찮다라는 말을 듣게 돼가지고 한번 그렇죠. 가볼까 해서 이제 와봤어요. 간호학과는 취업은 잘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힘들지만. 그러면 간호학과에 가겠다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알았을 때 별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부모님은 일단 다 요즘 간호학과 괜찮다더라, 남자도 많이 간다더라,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찬성하시고. 의외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아니, 친구들이 약간 뭔 남자가 간호사냐. 전 약간 반대로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좀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네, 엄청 힘들다고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많이 걱정하셨고 오히려 반대로 친구들은 너 되게 적성 잘 맞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갔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서 다행이네. 네. 우리 이솔 학생.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고 뭐 취업 잘 된다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셨는데 친구들은 약간 가면은 고등학교 4학년 아니냐.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죠, 친구들은. 실제로 실습을 좀 해보니까 어때요?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렇게 하던가요? 환자 이동하거나 그렇죠. 이럴 때 휠체어 태우고 할 때 주로 많이 불려가고 불려가고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못 움직이시는 환자들을 이송도 해야 되고 실습.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기사님이 거의 전담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도와드리고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간호사라는 직업의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장점을 한번. 장점으로는 일단 취업이 잘 되고요. 두 번째로 일단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직업이 꼭 굳이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뭐 보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건소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보험 쪽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직업의 폭이 넓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수 학생은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돈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전문직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그 면허 하나로만 있어도 좀 꾸준히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노후가 좀 보장이 돼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단점도 있을 건데 우리 단점을 한번.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아무래도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약간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자기 시간을 좀 약간 잘 쓰는 게 어렵다고 느껴요. 개인의 시간이 별로 없어지는구나. 네. 시간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뭘 그렇다고 정해놓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딱딱 할 수가 없고 어떤 날은 또 낮에 뭘 해야 네. 되고 어떤 날은 또 밤에 밤에 해야 하고, 되고 네. 이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 이솔 학생. 저도 이제 제일 큰 단점이 3교대 근무 때문에 이제 정작 간호사 본인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다는 거, 그게 좀 정작, 안타까운 것 같고 또 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일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또 단점이 있구나. 네. 아까 우리 그 박현빈 학생이 말했듯이 고3 다음에 고4 그걸 지금 연장선이라고 고3의 연장선이라고 할 만큼 공부량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간호대 들어가면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죠? 보통 일단은 기본적인 간호학을 배우기 전에 이제 저학년 때는 미생물학이나 아니면 생리학 같은 이제 기전에 관련된 일단 기초적인 학문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철학 쪽에 이제 뭐 윤리학 철학도 있고 이런 아니면 간호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하고 이제 2, 3학년 넘어와서 이제 기본 간호학 시작으로 이제 성인 간호학 그리고 아동 간호학, 정신 간호학, 여성 간호학 그리고 뭐 노인도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전공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 민수 학생은 지금 네. 3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3년 동안 지금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어요? 저는 여성 건강 간호가 제일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어떤 점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와닿는 게 많이 없어서 네,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집에 혹시 외동 아들이에요? 누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제 몸이 맞아. 아니다 보니까 네. 맞아, 그럴 수 네. 있겠어요. 정화 학생은 제일 재밌었던 과목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제일 재밌었던 과목이 1학년 때 배웠던 미생물학이 제일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남는데 제가 배우면서 이 바이러스가 이 병이 된다라는 거를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걸 배웠을 때가 아마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 어려운 과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아예 뭐 접해보지를 못했던 과목인데 네. 그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네, 저는 그때 좀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재밌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딱 직업을 잘 선택한 거. 네. 정말 이렇게 뭐 많은 과목을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역시 간호학과의 꽃은 실습이에요, 그죠? 네. 실습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필수 실습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솔 학생. 이게 학교마다 다른 학교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학교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최소
1000시간 무슨 시간요? 최소 1000시간 1000시간. 네. 1000시간 어마어마한 이상 시간인데. 네. 1000시간을 걸로 알고 실습해야지만 졸업을 네.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지금 몇 시간 정도 실습했어요? 지금 지금 한 8, 900 정도. 다 돼간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이솔 학생은 실습 첫날, 네. 대망의 실습 첫날이 기억이 나세요? 실습 첫날 일단 가기 전날에 되게 긴장을 하긴 했었는데 막상 이제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잘 학생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실습을 잘 하긴 했는데요. 이제 처음 간호사 스테이션을 보고 약물 주입하고 뭐 약물 믹스하고 이런 것도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뭔가 간호사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제일 좀 기억에 남는다 이거는 정맥 주사 아무래도 주사 놓는 법을 보고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습에 정맥 주사 해봤잖아요. 네네. 한 방에 그냥 오케이 됐나요? 처음에는 저도 혈관을 많이 터뜨려서 멍이 많이 생겼었던 기억이 그랬구나. 제가 이제 실습 첫날은 저는 이제 내시경실을 처음으로 갔었는데 아무래도 실습 처음이다 보니까 막상 가가지고 그냥 간호사 선생님한테 일단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가만히 이제 서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시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바쁘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다 하시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맞나? 간호사 선생님이 뭘 안 시켰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이제 서 있어가지고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 당황스럽고 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마음에 이제 좀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없애고 싶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괜히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뭐 할 거 없을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뭐라도 이제 하나라도 좀 더 하려고 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뭐 옮기고 계시면 제가 옮겨드려도 되냐고 물어보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는 그 첫날이 되면은 내가 다음에 또 이런 첫날을 경험하는 그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근데 얻어 걸린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껏 실습하면서 느꼈던 거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실수해도 되고 학생이니까 실수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도전한다는 느낌으로 약간 뭐라도 하려고 하면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네. 뭐라도 그러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실수하면은 귀엽게 보시고 실수 안 하고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게 보시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또 좋게 보시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혼날 걸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도 하는 적극성을 보이자. 네. 우리 정화 학생은? 저는 실습 첫날부터 중환자실에 떨어지게 돼서 혼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환자실 문이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문 앞에서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이란 건 제가 전혀 가보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도 진짜 위중한 환자분들만 중환자실 안에 들어가셔서 제가 처음으로 발 디디는 곳이라 좀 많이 긴장했어서 들어가서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저도 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서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습을 나가면 병동에서 어떤 하루들을 보내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박현빈 학생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 현직 간호사들하고 똑같이 3교대로 실습을 하나요? 3교대로 실습을 하지 않고 학생은 이제 데이번, 2부번만 이제 출근을 하고요. 데이번 학생들은 이제 데이 아침에 출근해서 처음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랑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보통 인계 듣고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이 라운딩 두시는 거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옵저빙하고 좀 그러다가 뭐 한다고요? 이제 관찰을 좀 한다. 관찰. 그렇게 어려운 말씀. 너무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관찰을 하고. 관찰 좀 하면서 좀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탈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이탈밖에 없다 보니까. 네. 우리 일반인들은 바이탈이 뭔지 몰라요. 그 활력징후 지청하는. 자꾸 이렇게 용어를 쓰면 활력징후. 네. 혈압 제고. 체온 제고 이런 거.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스케줄을.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실습이 끝납니다. 아, 그래요? 간단. 그러면 실습과 함께 엄청난 과제 폭탄이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정화 학생은. 저희 일단 실습을 나가게 되면 일단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환자를 한 명 정해가지고 케이스를 해오라고 하시거든요. 그 환자가 무슨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고 이 환자의 과거력이 어떻게 되고 지금 무슨 질병을 앓고 어떤 상태다라는 것까지 다 갖고 와서 저희가 진단을 내립니다. 이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간호에 뭘까 하면서 교수님과 같이 토론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실습 나가는 병동마다 저희가 또 의학용어 시험을 봅니다. 의학용어 시험도 보고 저희가 또 술기 시험이라고 주사 놓는 실습 그거를 시험을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습의 과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첫 실습으로 나갔던 환자분이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심근경색 환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실습 들어갔었을 때 이미 실려 오신 상태였고 제가 점점 실습을 끝마칠 때쯤에 될 때 되게 호전되셔가지고 다른 병동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뭔가 이제 이렇게 나도 간호사가 되면 네.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 되게 뿌듯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첫 케이스를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더 안 좋아지고 그랬으면은 마음이 아플 텐데. 맞습니다. 실습을 나가면은 매일 실습 일지를 쓴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솔 학생. 실습 일지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일기를 적는다 약간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습을 하면서 실제로 본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고 이제 실제로 그냥 관찰한 것들을 적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실제로 이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시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것 좀 해볼래, 저거 해볼래. 그런 거를 제가 직접 실제로 한 것들 적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적었던 것 중에? PICC라고 PICC? 네, PICC가 이제 중심정맥관이라고 해서 주로 어떤 환자들이 해요? 주로 이제 혈관이 잘 안 보인다든지 이게 피를 많이 뽑아서 사용하는 검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피를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혈관 자체가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네, 한 달 정도 이렇게 꽂아서 PICC. 사용하는 네. 그럼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혈관이 보이지 않다거나 이러는 환자들은 그 PICC를 해가지고 네, 동의서를 받고 네, 시행하는 주로 뭐 어떤 환자들이 그 PICC 시술을 많이 받던가요? 주로 암 환자. 암 환자. 워낙 그 주사를 많이 맞고 네, 이미 혈관을 너무 많이 네, 써버리는 다양해서 그렇게 암 하시는 환자들이 분들. 많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교내 실습부터 병원 실습 그리고 시험까지 너무 많은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습을 수월하게 마치기 위한 꿀팁 같은 거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꾸준히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식상한 말이니까 저만의 이제 팁은 출퇴근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 팁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이제 병원마다 길면 2시간, 짧으면 뭐 한 10분도 안 걸리는 병원이 있기도 한데 보통 병원 갈 때마다 저는 평균적으로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40분이라는 시간이 합치면 이제 1시간 반인데 그게 주에 5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내가 사전 지식이나 퀴즈 때 나오는 의학 용어를 조금이라도 더 공부한다든가 핵심 수익이 프로토콜을 한 번이라도 더 본다든가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뭐 실습 일지를 작성한다든가 뭔가 조금이라도 했을 때 나중에 뭐 집에 와서라도 더 할 일도 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실습도 수월하고 컨디션 관리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꿀팁입니다. 우리 이솔 학생 꿀팁. 꿀팁 그냥 실습할 때 너무 튀지 않게 행동을 하고 실습 네. 현장에서요? 네, 실습 현장에서 약간 뭐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조금 너무 다른 데 가서 혼자서 독단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거만 안 하고 약간
이왕 실습을 하는 거 내가 하나라도 더 배워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이면은 네. 튀는 행동을 하지 말고 적극적인 네, 마음가짐을 적극. 가져라. 네, 와, 맞습니다. 좋은 꿀팁. 우리 또 정화 학생. 저는 실습하면서 과제를 할 때 꿀팁은 진짜 기본적인 거지만 미루지 않고 그날 힘들어도 그날 하는 걸 제일 꿀팁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네, 정말. 미루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더 쌓이게 네, 하기 싫어지죠. 네. 우리 민수 학생. 저는 잠을 줄이는 게 좀 극단적이긴 한데 힘들다. 예, 저는 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몇 시간 주무십니까? 저는 실습 나갈 때 하루에 보통 4시간, 5시간 정도 잡니다. 그러면은 고3 공부할 때보다 더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아, 네. 고3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구나, 정말. 뭐든지 처음이 가장 어려운 법인데, 처음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실수도 많이 하고, 실습을 하게 되는 날 실수도 많이 하고, 이게 마음처럼 몸이 잘 안 따라줘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몸이 잘 안 따라주고, 그래서 좀 속상할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생각해봐도 마음이 철렁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수 학생부터. 저는 이제 같이 환자를 옮기고 이제 수술을 하고 온 환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때 옮기는 과정에서 이 수에 꽂아놓은 라인이 한번 빠질 뻔해가지고 아이고. 기사님이 옮기다가 걸린 걸 못 보시고 그 말렸던 이제 그런 게 제일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피를 보면은 조금 뭔가 겁이 많이 나잖아요. 네. 아직 실습 중이라 가지고 병원에 완전한 직원은 아니라 가지고 네. 피 볼 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 더 무서웠었던 것 같아. 네, 좀 맞아요. 그때 그냥 빠질 뻔하면 또 다시 꽂아야 되고 하니까 음, 그게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정화 학생. 저는 막 아찔했던 실수는 아닌데 제가 좀 사소한 실수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 첫 실습으로 나갔어서 긴장을 진짜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면봉을 갖고 오라고 지시를 시켰는데 제가 카트를 아무리 이렇게 뒤져봐도 면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가니까 선생님 면도기를 갖고 오라고 했던 그런 잘못 기억이 들었구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긴장하다 보면. 네. 그랬구나. 우리 이솔 학생은. 저도 근데 비슷한 경험이라서 이게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를 가져오라고 시키셨는데 그냥 다른 물품을 가져오고 가버린 경험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 우리 박현빈 학생. 저는 이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자가지고 알람 소리가 안 들려서 이제 제가 원래 출근하기 한 2시간 전에 일어나는데 이제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근데 또 몸은 또 이제 생체 리듬을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뒤늦게 준비하고 택시 타고 이제 아니 궁금한데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뭘 준비해요? 씻고 이제 그날 내가 뭘 챙겨 가야 되는지랑 오늘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이제 다 생각하고 내가 아는 남자들은 보통 한 1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후다다닥 하고 출근하던데 그날 할 걸 미리 제가 그래도 좀 준비하는 거. 약간 일찍 가는 스타일이라 좋아요, 네. 우리 또 선배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겠다. 일찍 출근을 일찍 하면. 그럼 반대로 뿌듯했던 순간은 있었어요? 뿌듯했던 순간에 제가 정신과 병동에 이제 실습을 나갔었을 텐데 어떤 이제 조현병이 있으신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제가 실습 끝나고 이제 갈 때쯤 되니까 이제 간호사 선생님 꼭 좋은 간호사 되세요 하면서 좋은 간호사 되기 막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갔을 때가 진짜 약간 뭉클해지고 뿌듯하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솔 학생은 저도 이제 첫 실습 나갔을 때 거동이 불편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약간 손도 막 떨고 이러신 할머님이 계셨는데 볼 때마다 제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제가 바이탈 재러 간다든지 혈당 측정하러 갈 때라든지 이게 괜스레 좀 더 밝게 해드리고 이랬었는데
실습 마지막 날 저도 이제 할머니가 손 잡으시면서 너 참 좋은 간호사가 될 거다. 뭐 약간 좋은 영향으로 훌륭한 간호사가 되라 이런 네, 말을 할머니는 들은 아직 게. 살아 계시고요. 모르겠어요. 그, 아니 우리 이소라 저. 네, 살아계세요. 아, 네. 그러니까 더 할머니가 더 생각. 네, 네, 맞아요. 우리 정화 학생은 기억에 남는 환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환자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환자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처음 본 환자분이기도 하고 좀 병세가 중증이셔가지고 처음 봤을 때는 약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걸 제가 관찰했었는데 점점 나아지시는 모습을 보고 저랑 또 대화를 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아 되게 괜찮아지셔서 다행이다. 앞으로 아프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민수 학생 기억에 남는 환자요? 저는 첫 실습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갑자기 실신한 환자가 생겨가지고 실신을 했어요. 네, 거품 물고 이제 혈압도 안 잡히고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몇 시간 뒤에 정신 차려가지고 또 멀쩡하게 돌아다니시고 그 환자도 그 환자인데 사실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게 이제 간호사의 길이 힘든 길이잖아요. 그 힘든 길임을 알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해 보고 하니까 또 그게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실습 나갔을 때 이제 이 시간 자체를 이제 어차피 이것도 귀중한 내 시간이니까 뭐 하나라도 간호사 선생님 하는 거 보고 해서 좀 약간 속된 말로 뻘가 먹는다라고 좀 그 스킬들을 이제 내가 가져온다. 우리 선배님들의 기술을 내가 쏙쏙쏙 다 빼오겠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좀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면 아무래도 그게 나중에 좋은 쪽으로 임상해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든지 다 배우려고 하고 다 빼들어 오기를 바랄게. 네, 우리 이솔 학생은 저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내가 버틴다. 이제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저도 잘 활용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래에 그 현장에 있는 간호사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결코 좀 대충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상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 우리 정화 학생. 저는 실습 중에 일단은 꼼수 부리지 않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선생님들 하시는 IV 스킬 같은 것들 많이 보고 또 저도 실습할 때 모형에도 그런 스킬을 한번 연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 팔뚝을 한번 빌려드릴게요. 네, 우리 민수 학생은 저는 항상 실습 갈 때 내가 지금 힘들어야지 나중에 제 환자들이 안전하고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좀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쩌겠냐 하자 그냥 그렇게 항상 마음가짐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 간호사 일은 더 이렇게 심각하게 힘든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런 힘든 일이 있어야 더 좋은 간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실습하면서 여러 병동을 이제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실습이 다 끝나고 내가 진짜 간호사가 되면은 어떤 과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진료과. 일단은 생각 중인 과는 이제 PA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PA는 우리 병동 간호사? 아니 수술방에서 하는 PA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네, 그걸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진짜 이제 약간 비전은 없지만 가고 싶은 과는 이제 소아과 살짝 가고 싶기도 합니다. 소아과가 왜 비전이 없어요? 애가 요즘 안 나오니까. 애기들이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없어서. 우리 여기 학생들은 다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많이 놓고 소아과 가면 되지. 그렇구나. 우리 이솔 학생은? 저는 이번 성인 실습 때 이제 중환자실을 처음 갔었는데 이게 중환자실은 일반 병동과는 다르게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아서 보고 내가 배울 점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사망하신 환자를 제가 이번에 봤어요. 중환자실에서. 실습 기간에요? 네, 실습 기간에 봤는데 그거를 보고 와 진짜 간호사라는 직업이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직업이구나. 내가 좀 더 내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환자실을 가고 싶습니다. 사망 환자 봐도 별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러진 않았어요. 천직이네. 네, 우리 이정아 학생. 저도 중환자실에 실습을 돌고 나서 선생님들이 중환자를 되게 세심하게 일반 병동과 다르게 선생님들을 한 분의 환자 수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좀 전인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와, 중환자실 간호사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왜 그걸 굳이 스스로 들어가려고? 우리 민수 학생. 저도 사실 중환자실 이- 한 번도 안 가봐서 조금 로망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전공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 중환자실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간호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후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 민수 학생부터. 너무 돈이랑 취업률을 쫓아서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아까 월급이 괜찮아서 큰 하려고 메리트긴 한데 그랬던 것 같은데. 큰 메리트긴 한데 너무 그러면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돈이랑 취업률 보고는 들어온 게 아니라서 네, 근데 이제 큰 메리트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것만 보고 들어오면 환자들을 신경을 쓰는 마음이 좀 더 커야 할 텐데 너무 돈만 쫓다 보면 자기가 먼저 지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라. 돈만 보고는 오지 마라. 네, 맞아요. 그게 뭐 사실 중요한데 잘 안 되지. 네. 우리 정화 학생. 일단 저는 너무 환상을 갖고 간호사에 대한 환상을 갖고 오면 조금 힘들다. 혹시 정화 학생은 환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왔어가지고 잘 없었는데 만약에 진짜 큰 환상을 갖고 들어오면 실제로 하는 공부들도 너무 힘들고 실습도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버티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환상이라는 게 다 우리 TV에서 네. 보여지는 것들, 멋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도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환상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환상만 가지고 오면은 버티기 힘들고 더 많이 힘들 거다라는 말이. 우리 이솔 학생은? 저도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뭔가 취업이 잘 되는 것만 하나만 보고 오는 건 참 아니란 생각이다. 이게 간호사라는 직업이 환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타심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임상 가서 버티기 힘들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적성들이 자기랑 잘 맞다 생각하면은 그냥 열심히 버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텨봐라. 네. 우리 현빈 학생. 저는 이제 간호학과를 뭐 오지 말라 막 이런 얘기보다는 과 와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 말보다 실질적으로 간호학과 왔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있다면 좀 의학용어를 좀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실습을 좀 나가다 보니까 인계나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들으면 다 의학용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게 리스닝이 돼야지 이해를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집에 가서 공부라도 하겠는데 리스닝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내가 뭘 들었었지? 약간 이러면서 이제 공부도 이제 모르는 것도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남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학용어를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다 알아들어요? 지금은 다는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그래도 근데 좀 자주 들리는 단어들은 거의 다 알아듣고 자주 뭐 이렇게 들리는 단어들 몇 가지가 있으면? 뭐 좀 많죠. 한두 개? 뭐 QD나 아니면 양명들 양명들. 아니면 뭐 처방 그 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DC나 뭐 이런 DC? 네, 예,
중단. 그런 용어들을 네.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오면은 도움이 된다.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목표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민수 학생부터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후회가 안 남게끔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후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몸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체력 관리. 네. 아프면 뭘 못하니까 몸 관리도 열심히 해야 하고 공부나 이런 것도 좀 미루면 너무 많아지니까 또 실습 나오고 하면 그래서 좀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멘탈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신력으로 버티고 체력 관리 잘 하고 네. 숙제나 공부는 미루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후회 없는 네. 목표를 잡았네요. 네, 우리 정화 학생은 저는 일단 지금 학생 때 많이 배워놔야 나중에 임상 나갔을 때 좀 덜 헤맬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앞으로 계획이고 좀 더 중요했던 과목 진짜 기본이 되는 베이스들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번에 병원에 오면서. 또 끊임없는 공부. 네. 도대체 공부의 끝은 어딘가? 우리 이솔 학생. 저는 이제 코앞에 닥친 목표가 면접 보고 병원 면접 보고 이제 내년 1월에 있을 국가고시 시험이 목표라서 잘 보고 합격하고 이런 게 목표라서 저는 일단 졸업하고 나서 뭐 대학병원이 됐든 종합병원이 됐든 한 5년 정도 임상에서 배우면서 일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살고 싶은 동네에 있는 인근 병원에서 좀 정착을 해서 그쪽 병원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간호부장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멋집니다. 꼭 간호부장 할 것 같아요. 네. 실습 과정을 겪으면서 간호사라는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잖아요. 네. 각자 원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리는 간호사의 모습. 공부를 멈추지 않는 그런 간호사. 또 공부다. 예. 공부를 멈추지 않는 간호사의 모습. 네. 또 계속 이제 간호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가 되고 있고 점점 더 또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결국 해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자기 개발이나 발전,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예, 끊임없는 공부를 계속하는 나의 모습을 네. 그려본다. 우리 정화 학생. 저는 환자분들하고 일단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고 실수가 없는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는 간호사. 제가 이번 이제 보호자로 갔을 때 이제 우리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보호자로 갔거든요. 근데 실습생인 것 같아요. 옷이 달랐으니까 일반 선생님들이랑 옷이 달랐는데 들어와가지고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라고 딱 한마디 물었거든요. 사실 별로 뭐 이렇게 특별한 질문은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잘 주무셨어요? 했는데 할머니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는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탕 챙겨놓은 거 오면은 주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서로 공감하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보호자로 있었을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솔 학생. 저는 이제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제 항상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친절함. 이거 이제 실습을 하면서 너무 좀 불친절하신 간호사 선생님들을 많이 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환자를 응대를 할 때 그렇게 느꼈었고 이제 상황 판단, 일을 할 때는 상황 판단은 정확하고 이제 좀 냉철하게 하는 간호사를 항상 이상적인 간호사로 꿈꿔왔습니다. 잘할 네. 것 같아요. 우리 이솔 학생은 눈이 선하게 생겨가지고 친절하게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현빈 학생. 저는 이제 뭔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혈관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간호사가 가 되고 싶다. 그려본다. 그럼 본인이 이제 그 정맥 주사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잘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 네. 네. 끝으로 우리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을 미래의 이제 나 자신에게 한마디씩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우리 현빈 학생부터. 지금쯤 이제 졸업을 하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현빈아,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배우고 네가 꿈꾸는 간호부장 꼭 했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지금쯤이면 두 발 벗고 임상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너에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실수한 거에 목매달지 말고 또 스스로 자책하지도 말고 열심히 이겨냈으면 좋겠고 신규 생활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호사는 공부할 게 아무래도 많은 걸 너 자신도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미리 후회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자. 화이팅!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꿈을 위해 다가가고 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많이 버텨내길 바래.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아플 때 간호해줄 수도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고 있고 또 많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간호사 생활을 열심히 하길 바랄게.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고 우리 앞으로 미래까지 더 힘내자. 화이팅! 평소에 좀 많이 덜렁대서 실수도 하고 혼도 많이 날 텐데 너무 주눅들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잘 버티다가 내가 그려왔던 그런 멋진 간호사의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래.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평소에 노력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간호사 생활했으면 좋겠다.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달려온 날보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날들이 훨씬 많지만 당당히 간호사가 되어 나는 간호사다 나간사에 다시 나올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간호사다 나간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